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 등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44%, S&P 500 지수는 1.5%, 나스닥 지수는 2.1%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개표 중간 집계 결과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개표 62% 상원 기준 집계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위험 대응국 국장은 현재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 기업들과 독자적인 5G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의 계획은 미국의 일부 통신 기술 기업들의 공동의 표준에 합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힘을 받았습니다. 반등 흐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외인들이 매수 포지션 나타내면서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150선까지 다시 시장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개인들의 매수만으로도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제 시장 660선까지 다시 오르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또 어제 이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2% 폭락으로 개장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 함께 힘을 받았고요. 일본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까지 어제 시장에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IT 중심으로 시장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약 10분 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LG전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MWC 2020에 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 이상의 반등 흐름 나타냈고요. 이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적 경기 부양책 또한 기대되는 상황인데 시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간밤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큰 폭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지난해 주가가 약 180% 상승한 FF가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여파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중국 펀드에 이어서 국내 설정액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베트남 펀드가 3달 사이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콜 인베스트 신승훈 대표 화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도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추가적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그 걱정, 사실 시장 내 상당히 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 지난 그 23일부터 그 휴장에 들어가서 춘절 연휴였죠. 이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월 3일까지 연장하게 되면서 그 개장이 계속 밀려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월요일 날 개장 첫날 거의 8%에 육박하는 그런 하락, 급락 마감을 하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 단 하루 만에 이 하락폭이 다소간 점차 안정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여기 더 나아가서 홍콩 증시, 일본 증시, 그리고 유로존 증시, 미국 증시까지 이제 전반적인 안정화 단계, 좀 조기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그동안 걱정해 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털쳐내고, 그리고 가장 유효한 수익률을 가져오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대응 전략이 지금 현재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안정화 진입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 물론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그 상황들이 진정 양상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전히 돌발 변수, 어떻게 확산이 되어질지, 물론 우리 인류 전체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국은 펀더멘탈 쪽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의 급락을 그들의 저가 매수의 어떤 그 기회로 활용하는,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A 증시에 대한 상당 부분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최근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상당 부분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해 증시 같은 경우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홍콩 증시도 큰 폭의 상승 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화의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시장 내에 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내놓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그의 일편으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중국 인민은행에서 추가적인 어떤 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라는 부분이 시장 내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신뢰 쪽으로 확신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다우지수가 1.4%, 나스닥이 2%가 넘는 급등 양상을 다시 보이면서 시장은 다시금 전반적으로 원상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낙폭이 커졌다가 다시금 원상 복귀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무엇인지,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내 관심은 IT 쪽에, 사실상 5G, 자율주행,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IT 업종에 상당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그 투자 심리의 회복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일단 반등 양상을 상당 기간 다시금 시장을 원상복귀시키는데 그 배경으로 자리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실질적으로 주가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화답이라도 하듯이 미국 증시의 상승이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정부 주도 양상으로 5G 복합 어떤 그 연구 체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시장 내 주요 관심사는 반도체와 5G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쪽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역시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안정기에 들어간 것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 여전히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의 확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다행이긴 했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 발표가 나타나면서 우려감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지표는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의 대기와 함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어서 좀 비관적으로 해석되어질 그럴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무조건 저점 매수에 나서서 공격적인 지금 현재 살 찬스다, 매수할 찬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행보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물론 각국들이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조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조심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조심을 하고 있고 글로벌 세계 각국 국가들이 중국 입국 경험이 있는 2주 이내 중국 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국 내 입국을 불허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들의 경계 수위를 높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직 확실하게 안심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을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직 반등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을 시장 내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기 둔화 가능성도 여전히 주식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의 주변 시장인 매우 중요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국제 원자재 가격, 비철금속의 가격, 구리 가격 하락에서 반등 국면은 아직 나서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국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14, 15일이죠. 오펙 정기회의를 지금 현재 대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오펙에서 그 100만 배럴 추가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의 하락세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했을 때 이 부분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원자재 수요에 상당 부분 큰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면 원자재 수요가 둔화가 되고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면 공급을 암만 줄인다 하더라도 저 제품 원자재 가격의 안정 양상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좀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좀 찜찜한 부분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제 지난밤 글로벌 증시의 상승 양상이 지속됐다. 그러면 우한 폐렴에 따른 우리 증권시장에서의 금융시장에서의 안정기 조기 진입의 기대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두 가지 전략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생각을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서 호텔신라랄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 저점 매수에 나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 두 번째가 결국은 낙폭과대의 성향이 컸었던, 특히나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낙폭과대주. 이 관련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그 낙폭이 일정 부분 만회되어가는, 빠른 속도로 만회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중국 관련주와 IT 중심의 낙폭과대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우리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까?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관망의 양상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기술주 중심의 낙폭과대주,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5G랄지 자율주행이랄지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강력한 매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근거해 봤을 때 분명히 시장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 5G나 IT 업종에 대한 그 업종 개선 기대감이 분명하게 시장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신뢰의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낙폭과대주 접근은 철저하게 IT, 5G나 자율주행 그리고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이 두 달간 주가가 100%가 넘게 올랐는데요. 앞으로의 테슬라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단연코 두각을 나타내는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미국 시장을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 또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영향력 파급 효과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 내에서의 대응 전략에 매우 중요한 힌트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어제 $900로 마감을 했죠. 어제 역시 14%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19% 상승했죠. 지난 이틀 동안에만 무려 거의 30%가 넘는 그런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어제 재밌었던 부분은요, 장중 한때 $940까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이제 상승폭을 그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에 육박하는 상승률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600억 달러입니다. 100년 자동차 역사상 사상 최고가에 진입을 해놓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미 대다수의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800 정도로 잡아놓은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 연중 저점이 사실상 작년 6월 3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IT 기업들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저점이 지난해 6월 3일이었는데요. 6월 3일 대비해서 무려 430%의 주가 폭등이 나타났다. 430%는 다시 말씀드리면 5배가 넘는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테슬라 주가 상승의 핵심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분명한 건 전기차 시대가 이제는 확실하게 도래했다라는 점. 본격적인 시장으로의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로의 진입이 확실시되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최근 주가의 폭등이 급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보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3분기 이후에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4분기까지 흑자를 지속을 하면서 2분기 연속 그 재무적으로 흑자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이러한 성공 배경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물량이 확대되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는, 특히나 장치산업, 자본재 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면서 이들의 이익 확보, 영업력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제품의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고객들의 선호도, 그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대중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첫 단추를 풀었다라는 점. 테슬라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기술적 신뢰를 시장 내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테슬라 주식의 고성장 기대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 성장기 진입이 확실시되었다라는 점, 도입기로부터 성장기로의 진입이 확실시되었다라는 점. 이와 함께 미국 시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마가와 관련된 모멘텀 기대는 여전하게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컴퓨터, 구글, 아마존에 이르는, 그러면 우리 시장 내에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리 시장과의 어떤 그 동조화를 염두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우려감, 한편에서는 마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확대. 그럼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식은 5G, 반도체, 컨텐츠, 자율주행, 인공주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시장 내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분명한 힌트로 삼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뭐 테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MWC 2020에 또 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전략 오늘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MWC 2020이 당장 그 바르셀로나에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개최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MWC 2020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은 조금은 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죠.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자동차와 IT의 변화.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지각 변동이 나오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동차 업종의 그 지각 변동은 자동차 업종 혼자만의 어떤 그 변화가 아니라 IT와의 연횡,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 방법, 앞서서 중국 관련주와 IT 낙폭 과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저하게 IT 중심의 낙폭 과대주 대응 전략이 철저하게 유효한 그런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을 바치고 있는 시장 펀더멘털은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부분이 유효하다. FOMC의 유동성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역시 우한 폐렴발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4분기 실적 역시 이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자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5G의 성장,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율주행과 인공주행에 대한 관심까지 올해 시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군에서 크게 어떤 그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나의 어떤 그 투자 전략 내지는 투자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은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가가 약 180% 상승한 FNF가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좀 주가가 최근에 좀 좋지 않습니다. 이 면세점 같은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 단기 실적 영향이 좀 불가피해지면서 또 이 감염증에 대한 진정 시기가 어느 정도 FNF의 지금 현재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어제 같은 경우도 FNF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뭐 그렇게 크게 시장 대비로는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이었죠. 지난주에 봤을 때도 이 FNF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04억으로 전일 대비해서 90% 이상 좀 높게 나온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업이익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만과 또 마카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 중국의 이 광군제 효과도 이런 FNF의 깜짝 실적을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작년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1분기 실적은 역시 이 신종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올해 본격적인 중국향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실적을 기대했던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안 좋게 좀 컨센서스를 낮게 낮추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출 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이 FNF의 주가의 하락세가 계속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하향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하락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전체 매출 비중이 약 55% 정도를 차지하는 이 MLB 브랜드의 국내 면세 수요 부진 가능성과 또 이제 중국 현지 사업 지연 시에는 역시 MLB 쪽에서의 중국향 실적 추정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한 증권사에는 목표 주가 15만 원까지도 낮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분기 중국인 입국자 수 추정치가 기존 154만에서 99만 명으로 좀 감소한 수치고요. 이에 없이 그 1분기 MLB 면세점 매출 추정치도 지금 이제 853억에서 585억으로 좀 하향 조정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좀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대부분이 좀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현지 쪽에서 실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티몰 또 일매출 추이를 본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FNF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지 않나라는 좀 평가가 좀 많습니다.
또 역시 신종 코로나는 회복 가능한 어떤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전염 확산이 증정될 경우에는 실적과 주가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회복 시점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과거 사스 사태를 생각하면은 약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실적이 만약 그 이후에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FNF는 성장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에서 가방, 또 신발, 의류 같은 아이템 확장에 따른 매출 확대, 또 수익성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주가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 나오는 펀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설정액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베트남 펀드가 3달 사이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베트남 펀드는 과거 몇 년 동안에 인기가 많았던 펀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관에서 평가 기관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1년간 국가별 펀드 가운데 이 설정액에 유입된 펀드가 베트남 펀드가 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범위를 좁혀면 각 국가별 펀드 가운데 베트남 펀드 설정액은 98억 증가하면서 이 북미 펀드 다음으로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00년 이후에 연평균 6.6% 고성장하고 있는 이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 펀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펀드 설정액은 1조 6,500억으로 달하면서 지역 국가별로 분류된 펀드 가운데 중국 펀드 다음으로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글로벌 펀드가 평균 27%의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펀드는 연수익률을 4.73% 기록하면서 이 지역과 국가별 펀드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난 3개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7.71%로 국가별 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기록했습니다. 이 최근에 지금 미국과 중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장기 불확실성으로 이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베트남의 증시 하락에 좀 배경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18년 4월에 사상 최고치인 1204를 기록한 이 베트남 VN 지수는 이 무역 전쟁 발발 이후에는 급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926선에 좀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이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된 점도 악재로 작용했는데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베트남 수출과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14.3%, 11.3% 좀 감소했고요. 2002년 1월 이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이 산업 생산과 제조업 생산도 전년 대비해서 각각 5.5%, 4.8% 감소했고요. 1월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10.7% 증가하면서 2019년 월 평균 증가세에서 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베트남의 수출 규모가 GDP의 약 100%에 달하면서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 분쟁은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고 또 무역 갈등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어떤 베트남 증시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 수급이 과거만큼 활발하지 못한 점도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베트남 기업의 이 12개월 선행 주당 순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1.8% 증가하면서 올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 베트남 펀드의 어떤 수익률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대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불과 2주 사이에 8.3%까지 좀 주가 하락했는데 올해 지금 목표 주가는 지금 상향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30일이었죠. 시작 발표가 있었던 날에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3.2%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제시한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의 춘절 이후에 처음으로 개장한 대만 증시에서 이 신종 코로나 우려로 인한 이 TSMC 주가 4.9%까지 폭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둔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려주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63,000원에서 67,000원으로 DS투자증권은 60,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 70,000원에서 75,000원으로 높여 잡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어떤 직접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이런 증권사들의 그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내 디램 및 낸드 생산 공장은 기존 계획대로 좀 가동 중이라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주요 제조사, 개발 생산사인 ODM사의 업무 복귀도 오는 10일로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해 실제 선적까지는 서버 ODM의 경우 1, 2주, 스마트폰사의 경우 2주 이상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생산 재개 일자가 한 번도 지어지지 않는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실적 개선 요인도 충분합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 영향에 따른 이 전방 고객사의 서버에 대한 투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상반기 갤럭시 S/X에 대한 이 새로운 폴더블 출시로 인해서 이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 강화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상반기 반도체 재고 정상화 주력 그리고 이 보수적인 시장에 따른 유연한 투자 계획 기반으로 수익성에 대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FNF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짚고 왔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다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려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각 업종별로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오늘도 이슈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유통이나 면세점, 화장품, 의류 같은 역시 중국 소비자 업종의 경우에는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게임 엔터,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은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높으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종목들과 업종마다 온도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내 소비 위축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죠. 이 중국 보따리상의 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어서 국내 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올해 상반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시한 전망이 다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지금 주재시장에서 호텔신라, 신세계, 이 현대백화점 같은 면세점 업체들의 주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면세점 종목의 반등은 시적 반등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업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이 달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피하고 역시 오프라인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 1분기 매출액 둔화 우려도 지금 현재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마트나 롯데쇼핑처럼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 기업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도 매출 하락 예상이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통업체들은 그대로 안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근데 반대로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기피하는 현상 속에서 이 택배 회사와 골판지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는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뭐 CJ 대한통운, 대림대지, 대양대지, 국일대지, 신대양대지의 주가는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역시 또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제 화장품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 소비가 떨어질 경우에 1분기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장품 종목의 주가는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또 코스맥스, 또 신세계 인터넷 주가는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LG생활건강도 10% 넘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법과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이 30%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온라인 매출이 소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어떻게 본다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온라인 쪽에서의 매출만 더 올라간다면은 좀 그나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FNF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주가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다시피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게임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요. 역시 대외 활동 위축되고 실내 활동 유람에 따라서 국내 매출이 뛸 수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엔터 업체들, 미디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면서 엔터 업체들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서 시작 타격이 크게 나오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역시 최고의 어떤 수혜주는 제약바이 업체들이겠죠. 수액이나 소염제, 해열제 같은 기본 의약품 처방의 증가로 올해 1분기 실적의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오늘은 두꺼운 옷차림뿐만 아니라 방한용품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아침 기온 대전이 영하 9도, 속초는 영하 7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으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물며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는데요.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오고 있고 울릉도, 독도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은 종일 맑은 날씨 보이며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인천과 춘천이 영하 12도, 청주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 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가 영하 7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대구가 2도, 광주는 1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